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나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당신의 꿈, 거창한 계획, 막 태어난 아이디어나 깊은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것들을요. 당신이 말하는 순간 당신은 안도감을 느끼고 어쩌면 다른 사람과의 연결에서 오는 희열감마저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 일주일이 지나면 갑자기 내면에서 타오르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샘솟던 에너지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명확하고 달성 가능해 보였던 계획은 갑자기 의심의 안개에 휩싸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던 아이디어는 흐릿해지고 더 이상 그렇게 기발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인데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당신의 은밀한 생각은 다른 사람의 손에 무기가 되고 험담의 대상이 되거나 더 나쁜 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당신의 꿈을 가로차에 실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운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무시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잔인한 심리학적 법칙입니다. 침묵의 힘에 대한 법칙입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탐험가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집단적인 장으로 내보내고 그곳에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 질투, 두려움, 그리고 투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대 세계가 개방성과 나눔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윤근 깊은 내적 불안의 증상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약하고 취약하게 만드는 무의식적인 인정 욕구로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욕망은 힘이나 사교성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확인 없이는 자신의 존재 권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당신 내면의 비명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당신의 현실을 창조할 힘을 빼앗아가는 에너지 누출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성소의 열쇠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곳에 계속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교의 중심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힘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칼 융의 10가지 근본적인 교훈을 통해 왜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든 사람에게 즉시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가장 깊은 내적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마침내 듣기 위해 입을 닫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교훈 1. 신성한 그릇의 원칙, 당신의 정신, 당신의 생명 에너지, 당신의 계획과 꿈을 귀중하고 마법 같은 액체, 즉 생명의 엘릭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이 엘릭서가 담긴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계획, 당신의 감정,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단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신성한 그릇에 작은 구멍을 뚫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당신은 친구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줄기가 새어나갔습니다. 동료에게 이직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 하나가 새어나갔습니다. 친척에게 관계의 어려움을 불평했습니다. 이제는 큰 틈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방울 한 방울 당신의 귀중한 엘릭서, 창조의 에너지, 동기부여, 자신에 대한 믿음, 가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융은 인간 정신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 어둠과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연금술적 변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밀폐된 용기, 즉 아타노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용기 안에서 당신의 감정, 아이디어,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끓여져야 합니다. 오직 이 밀폐된 상태에서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 안에서 끓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은 밀폐성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차가운 공기를 들여보내고 연금술적 과정은 끝나기도 전에 멈춰버립니다. 당신이 열정적으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한 후에 당신의 거창한 계획이 얼마나 많이 계획으로만 남았습니까?
두세 번의 회의적인 발언 후에 당신의 열정이 얼마나 많이 식었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계획이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행동을 위해 예정된 에너지를 말로 방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차의 움직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연료를 경적을 울리는데 낭비했습니다. 구멍 난 그릇이 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내면 과정을 보호해야 할 가장 큰 보물로 여기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토크쇼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누구나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릇을 봉인하십시오. 에너지가 내부에 축적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이 침묵 속에서 태어날 그 힘에 놀랄 것입니다. 그릇이 가득 차면 그 압력은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멍이 나면 그 내용물은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채우는 과정입니다. 교훈 후 에너지 흡혈과 무의식적인 초대 현대인은 애군이나 불길한 눈과 같은 개념을 과거의 유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심리학자로서 윤근 이러한 고대 미신 뒤에 강력한 심리학적 메커니즘, 즉 투사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쁨, 성공 또는 야심찬 계획을 공유할 때 당신은 단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당신의 에너지장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대화 상대의 영혼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당신 앞에서 미소를 짓고 지지의 말을 할 수 있지만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질투, 당신의 성공이 더욱 악화시키는 자신의 열등감, 당신은 성공하는데 그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숨겨진 분노,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단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강력한 에너지 전하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계획에 자신의 그림자, 즉 그가 자신에게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어둡고 보기 흉한 것을 투사합니다. 그리고 이 투사는 독화살처럼 당신의 에너지장으로 날아가 당신의 꿈을 독살합니다. 당신이 성공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과 대화한 후에 완전히 기진맥진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마치 당신의 모든 기쁨과 에너지를 빨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활짝 열어 스스로 자초한 바로 그 에너지 흡혈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정원을 열고 막 피기 시작한 아름다운 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화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해소되지 않은 원한과 숨겨진 질투라는 더러운 장화로 그것들을 짓밟으러 옵니다. 그는 반드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은 다른 사람의 빛이 종종 자신의 어둠을 더 날카롭게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흡혈귀의 향연에 무의식적인 초대를 보내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계획과 꿈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전시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듯 그것들을 보호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길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그 길에는 다른 사람의 발자국, 다른 사람의 오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독한 투사가 더 적을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비밀리에 자랍니다. 당신의 성공은 침묵 속에서 익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당신의 빛이 완전한 힘을 얻기 전에 그것을 가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교훈 3. 아이디어의 조산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아이디어, 모든 삶의 프로젝트, 모든 중요한 결정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임신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씨앗만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도에 의해 수정되고 당신의 영혼에 따뜻하고 어둡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 침묵, 그리고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디어는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되기 전에 성숙하고 힘을 얻고 모든 기관과 시스템을 형성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너무 일찍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조산이라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태아를 밝고 차갑고 종종 적대적인 외부 세계의 빛으로 끌어냅니다. 당신의 마음의 이 미숙아는 아직 피부도 보호막도 없습니다. 어떤 비판의 바람, 어떤 의심의 바이러스, 어떤 회의론의 외풍도 그것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아이디어는 당신이 그것이 성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임신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서둘러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도울 조산사 대신 당신은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고 단언한 병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윤근 창조적인 과정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대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무의식은 위대한 어머니처럼 아이디어를 잉태합니다. 의식은 아버지처럼 이 과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리저리 떠들 때 당신은 이 두 역할을 모두 배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그녀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자로서의 아버지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열광했다가 두세 사람에게 이야기한 후에 열정이 식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말로 당신 자신의 꿈을 낙태시킨 것입니다. 잉태와 출생에 사용되었어야 할 에너지는 헛된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에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 자신 안에 그것들을 위한 안전하고 어둡고 따뜻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심장 아래에 그것들을 품으십시오. 그것들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소설은 고독 속에서 쓰여집니다. 위대한 회사는 닫힌 문 뒤에서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삶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침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교훈 4. 외부의 인정에 대한 의존. 이제 우리는 문제의 근원에 도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의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답은 간단하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인정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마약 중독자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외부의 확인 없이는 그 삶의 가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너무나 연약해서 현실 세계에서 끊임없는 좋아요의 유입, 즉 고개를 끄덕임, 지지의 말, 감탄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현실을 반영하고 확인해 줄 때까지 자신이 진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융근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언어적 실금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이 페르소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풀려져 있고 반면에 그의 진정한 자아, 그의 자기는 고갈되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개방적이고 사교적이고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가면과 너무나도 하나가 되어 침묵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가면 뒤에 공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허에 대한 두려움은 그가 자신의 무가치함에 오글샤요시 속삭임을 듣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말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침묵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나요? 제가 훌륭하다고 말해주세요. 제 길이 의미가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갈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조종관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은 그에게 자신의 의견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노예의 길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 기분, 그리고 투사의 노예가 됩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친구, 친척, 그리고 동료들로 구성된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결코 만장일치의 예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 즉 당신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 태어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 자신의 의견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해질 때, 당신의 자존감이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옮겨갈 때,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개성화의 길입니다. 당신의 자기를 향한 길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이야기합니까?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뻐할 허락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계획이 좋다고 말해주기를 바라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의존적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식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단계는 의식적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시 공유하고 싶을 때마다 멈추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 그 계획, 그 아이디어를 혼자서 경험하십시오. 혼자서 말입니다. 자급자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새롭고 온전한 자의 강철이 단련됩니다. 교훈 5. 당신의 변화 보호하기 사람이 술을 끊거나 영적인 수련을 시작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해로운 관계를 떠나는 등 심각한 내적 변화의 길에 들어설 때 그는 가장 취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뱀이 낡은 허물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래에는 새롭고 부드럽고 얇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피부가 있습니다. 이 순간 뱀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녀는 어둡고 외딴 곳에 숨어 새 피부가 굳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뱀과 같습니다. 그의 낡은 인격, 그의 페르소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격은 이제 막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취약합니다. 이 순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치 피부 없이 중앙광장으로 기어나가 쓰다듬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쓰다듬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막대기로 찔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은 낡은 당신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신의 낡은 인격은 그들의 세계, 그들의 시스템의 편안한 일부였습니다.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은 그들의 세계관에 구멍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 자신의 정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당신의 낡고 익숙하고 그들에게 안전한 상태로 되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걸 해야 해? 마음이 너 좀 이상해졌어. 예전에는 더 재밌었어. 그거 다 사이비 종교야. 미치지 마. 남들처럼 살아. 이 말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것들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새롭고 미성숙한 본질에 주입되는 독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침묵이라는 갑옷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 독은 당신의 변화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의 길이 항상 고독의 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은둔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과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변화는 당신과 당신의 영혼 사이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것을 소란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말로가 아니라 결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영적이 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차분해지고 더 자신감 있고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스스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허물을 벗는 뱀처럼 숨으십시오. 그림자로 들어가십시오. 침묵하십시오. 당신의 새 피부가 침묵과 안전 속에서 굳어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보살핌의 행위입니다. 교훈 이유. 당신의 말의 가치 하락 정보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은 말이 아니라 그 무게가 됩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모든 것에 대해 쉴 새 없이 말할 때 그의 말은 모든 가치를 잃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듣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배경소음, 백색 소음이 됩니다. 그의 말은 언어적 인플레이션으로 변합니다. 말은 많지만 그것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내 생각은 별 가치가 없으므로 이리저리 던져도 괜찮다. 내 내면 공간은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 둔다. 반대로 적게 말하지만 요점만 말하는 사람은 엄청난 권위를 얻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하기로 결정하면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모든 말은 드물기 때문에 금의 무게를 가집니다. 그의 침묵은 그 주위의 지혜와 힘의 아우라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한다면
그에게 정말로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융은 고대 신화와 종교를 연구하면서 말의 원형적인 힘, 즉 로고스를 이해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신이 이 신성한 창조의 도구를 헛된 잡담, 험담, 똑같은 것을 끝없이 되새김질하는데 사용할 때 당신은 그것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할 수 있는 레이저 수술 칼을 가지고 코를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도구를 평가절하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말을 돈처럼 대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하루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을 정말로 중요한 것에만 투자하십시오. 사랑의 표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데, 지혜를 전달하는데,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침묵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정말로 소리내어 말할 필요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니오에서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급자족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깊이에 대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마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존경심으로 당신을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힘이 느껴지는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교훈 7. 직관을 위한 공간 만들기. 당신의 영혼, 당신의 상위자, 당신의 직관은 끊임없이 당신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깨달음, 이미지, 꿈, 신체의 감각, 우리가 직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당신과 소통합니다. 이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는 내면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침묵. 당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최근의 대화를 되새김질하거나 미래를 준비하거나 당신의 입이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낸다면 당신은 당신의 직관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록 콘서트 한가운데 서서 풀이 자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가장 미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숲으로 들어가 침묵 속에 앉아 모든 주의를 듣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수다스러움은 당신 자신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록 콘서트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외부적인 것, 즉 대화 상대의 반응, 단어 선택, 대화 유지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당신 존재의 표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은 당신 자아의 가장 깊은 우물에 살고 있습니다. 융은 직관을 4가지 근본적인 정신 기능 중 하나, 즉 인류의 모든 지혜가 담긴 거대한 저장소인 집단 무의식으로 가는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직관은 항상 올바른 길을 아는 당신의 내면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신뢰해야 하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피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침반이 작동하려면 그 바늘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말은 이 바늘을 미친 듯이 떨게 만들어 쓸모없게 만드는 진동을 만듭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면의 소음이 멎습니다. 그리고 이 찾아온 침묵 속에서 당신은 갑자기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진정한 동기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올바른 결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침묵의 실천은 직관을 위한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기기 책 없이 그냥 혼자서 1시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서 보내십시오.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듣지 않고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그냥 존재하십시오. 안팎의 세상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침묵의 섬을 더 많이 만들수록 당신의 직관은 더 크고 명확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현명한 조언자가 이미 당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를 듣기 위해 침묵해야 했습니다. 교훈 8. 수다스러움의 그림자. 조종, 우리는 우리의 개방성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며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에 나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우리의 모든 복이 흉한 동기를 억압하는 정신의 일부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거기서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다스러움 뒤에는 종종 무의식적인 조종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나쁘게 느끼게 하여 그들을 희생시켜 자신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신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에게 묶어두고 그를 공범자로 만들어 우리에게 빚을 지게 하기 위해 비밀을 나눕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희생자의 역할이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주고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삶에 대해 불평합니다. 이것이 소통의 그림자 측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자신에게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단지 소통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할 것이고 실제로는 당신의 모든 관계를 결국 독살하고 당신을 혼자 남게 할 복잡한 무의식적 조종의 그물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의 통합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장 좋지 않은 동기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이것도 나야. 그래, 때로는 권력을 원해. 그래, 때로는 질투해. 그래, 때로는 동정심을 통해 조종해. 오직 그런 인정 후에야 당신은 그림자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밝고 의식적인 중심에서 행동하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숨겨진 동기 없이 순수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힘든 삶이나 놀라운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입을 열기 전에 극도로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실제로 무엇을 얻고 싶은가? 대답이 동정, 우월감, 권력 또는 죄책감과 관련이 있다면 침묵하십시오. 그냥 침묵하십시오. 이것은 그림자에서 빛으로 나오는 당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과 당신의 관계를 정화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교훈, 궁어, 신성한 나눔과 세속적인 쏟아냄의 차이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이 당신이 전혀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는 벙거리 은둔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침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깊은 분별력에 대한 것입니다. 융은 결코 고립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온전한 사람은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성한 나눔과 세속적인 쏟아냄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쏟아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이고 신경질적인 잡담으로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의 내용물을 분별 없이 자신과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더러운 웅덩이에서 귀중한 와인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신성한 나눔은 전혀 다른 과정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이고 드물며 깊이 친밀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일부를 나누기로 선택할 때이지만 오직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과 판단하거나 조언하거나 투사하지 않고 단지 옆에 있어주며 당신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사람과 그런 사람은 당신의 심리치료사일 수 있습니다. 현명한 멘토, 수년과 시련을 통해 검증된 매우 가까운 친구, 당신과 정말로 깊고 의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소수입니다. 아마도 한두 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삶의 이 단계에서는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위대한 예술입니다. 소중한 것을 나누기 전에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사람은 나의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나의 말을 나에게 이롭게 사용할까? 아니면 나에게 불리하게 사용할까? 그와 대화한 후에 나는 충만함을 느낄까? 아니면 공허함을 느낄까? 그는 비밀을 지킬 줄 아는가? 당신의 직관은 만약 당신이 그것을 듣는 법을 배웠다면 교훈 7참조.
당신에게 명확한 답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은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나눠줄 수 있는 대중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진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과만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피상적인 페르소나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깊이는 우연한 행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의 숭배를 만드십시오. 그 지성소에 대한 접근은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침묵하고 현명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교훈 10 힘의 위치로서의 침묵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침묵은 종종 약함, 불안, 어리석음 또는 비사교성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음과 같이 배웁니다. 왜 조용히 있어? 할 말이 없어. 우리는 원하지 않을 때에도 말하도록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심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반대입니다. 침묵은 그것이 두려움의 결과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일 때 힘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쉴 새 없이 떠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말을 통제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자신과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는 서두를 필요도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힘은 그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에 있습니다. 알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모르면서 말하는 사람보다 항상 더 강합니다. 느끼지만 표현하기를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는 사람보다 항상 더 깊습니다. 침묵 속에서 계획하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자신의 계획을 떠벌리는 사람보다 항상 더 성공적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통제 소재를 외부에서 내부로 옮깁니다. 당신은 논의되는 대상이 되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는 주체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배우였던 연극에서 나와 관객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침묵 속에서 당신은 갑자기 전체 그림, 즉 모든 조종, 모든 투사, 모든 숨겨진 동기를 봅니다. 당신은 무적이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 주위에 신비의 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비는 항상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의 원천에서 영향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윤근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현자나 완교왕의 원형을 자신에게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형들은 부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자급자족합니다. 그들의 힘은 그들이 무엇을 하거나 말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이 힘으로 가는 당신의 길은 침묵을 통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왕좌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당신 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자, 여정은 끝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무의식적인 수다스러움에서 의식적인 침묵으로 가는 길은 일주일짜리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전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용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로 먹고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을 실망시킬 용기, 침묵의 불편함을 견딜 용기, 가면과 꾸밈 없는 진짜 자신과 마주할 용기. 당신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내성적이고 비밀스럽고 오만하다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는 낡은 시스템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면의 사원을 짓기 시작하십시오. 에너지를 축적하십시오. 당신의 아이디어를 품으십시오.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말이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을 때에만 말하십시오. 적어도 당신 자신의 세상이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당신이 깊이, 힘, 침묵으로의 이 부름을 느꼈다면
이 충동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지 당신을 찾은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안에서 당신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한두 사람과만,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도를 굳히기 위해 댓글을 남기십시오. 나는 침묵의 힘을 선택한다 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자신 속으로 이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여기서는 피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법이 아니라 존재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 속에서.